화려한 조명 아래 이수진이 전통 자수가 박힌 한복을 입고 무대 중앙에 선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애나 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VIP석에서 박정자가 흐릿한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기울인다. 제 본명은 이수진입니다. 그리고 이 한복 디자인들의 진짜 창작자는 제가 아닙니다. 박정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자 창백해지며 설마 저 계집애 가? 경악한다. 관객석이 술렁이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한다. 진짜 창작자는 저희 할머니 최말자님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디자인을 훔쳐 자기 것인 것 마냥 행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정자 씨입니다. 이수진이 박정자를 똑바로 바라본다. 전시장이 폭발하고 박정자가 벌떡 일어나 거짓말이야. 저 년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절규한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이른 새벽 5일장 재래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한복 수선집에서 반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수진은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부터 자리에 앉아 실과 바늘을 움직였다. 비에 젖은 천막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져 양철 지붕을 두드렸고 골목 너머에서는 기름 냄새와 국밥 냄새가 섞여 흘러왔다. 새벽 5시부터 문을 여는 떡집 아주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5일장 재래시장은 자양동에서도 가장 오래된 곳이었다. 한강이 흐르는 강변북로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동네 사람들의 생활터전이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이어진 가게들은 대부분 30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수진의 수선집도 그중 하나였다. 원래 주인이었던 할머니 최말자로부터 물려받은 이 작은 공간에서 이수진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바늘을 잡았다. 사람들은 이수진을 흙수저 며느리라 불렀다. 5일장 시장 어귀에서 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로 여겼다. 시장 상인들은 이수진이 지나가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저렇게 어린 것이 벌써 시집살이에 찌들어서 안 됐다. 요즘 며느리들이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가 워낙 까칠하다더라.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수진이 해외에서 다이애나 리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정체를 숨긴 채 한복 디자이너로 명성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파리와 뉴욕의 패션쇼에서 찬사를 받던 그 손이 지금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치마폭을 줄이고 소매를 줄이는 일상적인 수선을 하고 있었다. 수선집 한쪽 벽에는 오래된 재봉틀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 최말자가 평생 사용하던 것으로 발로 밟는 페달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지곤 했다. 이수진은 그 재봉틀 앞에 앉아 손님들이 가져온 옷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선했다.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늘어난 고무줄을 갈아 끼우고 색이 바랜 실밥을 뜯어내어 새로 달았다. 그 모든 작업을 할 때마다 이수진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바느질은 마음을 담는 일이다. 급하게 하면 마음도 흐트러진다고 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수선집 구석에는 할머니가 직접 그린 자수 도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낡은 종이에 연필로 그려진 섬세한 꽃무늬와 나비, 새들의 모습이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다. 이수진은 그 도안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 밤 촛불을 켜놓고 그림을 그리던 할머니의 모습,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 소중한 유산이 지금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수진이 이곳에서 고생을 자처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시어머니 박정자가 과거 할머니 최말자의 전통 자수 도안을 빼앗아 대기업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증거가 박정자의 집안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 확신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되찾기 위한 일이었다. 할머니가 평생 정성으로 그려낸 꽃잎 하나하나, 새 한 마리 한 마리가 박정자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 도안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삶과 철학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기법이 모두 담겨 있는 소중한 유산이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박정자의 전화가 울렸다. 수진아, 이번 주 반찬 꼭 해와. 며느리 손맛이 있어야 집안이 산다지. 체면도 좀 세워야지. 친척들이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니. 남편 도윤은 통화를 끊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엄마 말투 알잖아. 그냥 넘어가자. 우리가 맞서봤자 더 힘들어질 뿐이야. 이수진은 웃는 척했다. 응, 알지. 하지만 입술 안쪽이 바싹 말라붙었다. 여권 속 다이애나 리라는 이름은 서랍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국제 우편으로 온 초청장들과 계약서들도 함께 숨어 있었다. 도윤은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박정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기도 했다. 결혼 초기에는 이수진을 감싸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포기하게 되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는 쪽을 택했다. 이수진은 그런 도윤을 탓하지 않았다. 단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깊어져만 갔다. 5일장의 하루는 길고 복잡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부르고 생선 장수가 얼음을 갈아엎으며 신선함을 강조했다.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 냄새와 젓갈 냄새가 뒤섞여 나왔고 떡집에서는 달콤한 찹쌀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졌다. 이수진은 그 모든 소음과 냄새 속에서도 오직 바늘 소리에만 집중했다. 한 땀 한 땀이 쌓여 하나의 무늬가 되듯 하루하루가 쌓여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장의 리듬에 맞춰 바늘도 움직였다. 손님들은 다양했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아이 옷을 가져와 기장을 좀 늘려주세요라고 했고, 중년 여성들은 몸에 맞지 않게 된 옷을 가져와 허리를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들은 돌아가신 남편의 양복을 가져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요라며 수선을 부탁했다. 이수진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바늘을 움직였다. 옷 한 벌 한 벌에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실과 천 사이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수진은 자신의 진짜 꿈을 더욱 간절히 그리워했다. 밤이면 수선집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이수진은 혼자 남은 작업실에서 바늘을 움직였다. 낮에 하지 못한 정밀한 작업들을 밤에 마저 했다. 바늘땀이 일정하게 이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다. 조금만 더. 증거만 손에 넣으면 이 연극은 끝난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렸고 골목 끝에서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져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다. 그 무지개를 보며 이수진은 희망을 품었다. 이수진은 바늘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젖은 유리창 너머로 5일장의 불빛들이 번져 보였다. 내일도 모레도 사람들은 이수진을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만 볼 것이다. 하지만 이수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이 언젠가는
이곳에서도 불릴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이 오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다. 손녀가 해낸 일을 보시며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할머니의 유산을 되찾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그날을 위해 이수진은 오늘도 바늘을 들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이수진은 마지막 바늘담을 마무리했다. 실을 자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 할머니의 도안을 되찾고 내 이름도 되찾을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이수진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바늘을 들고 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진실로 가는 계단이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일요일 오후 서울시 성북구에 자리한 박정자의 집은 늘 과하다 싶을 만큼 풍성한 식탁으로 가득했다. 접시가 많을수록 말도 많아지는 법이었다. 이수진은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을 차례로 식탁에 올리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고 갓 구운 생선 냄새가 거실 전체에 퍼졌다. 박정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선집은 적당히 하고 우리 집 체면 좀 생각해라.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가 바느질한다는 말 내가 듣기 민망하더라.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식탁 위의 반찬들이 갑자기 무거워 보였다. 이수진은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도 제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할머니의 도안을 훔친 사람이 체면을 논하다니.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다. 박정자는 코웃음을 치며 반찬을 집어들었다. 나름대로?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할 게 뭐 있니? 그냥 내 자리나 지켜. 말끝마다 가시가 돋아 있었다. 이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고개는 끝까지 들고 있었다. 도윤은 물만 연거푸 마시며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 했다. 엄마, 그냥 분위기 좋게 먹자. 수진이가 정성껏 만든 건데.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그렇듯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을 뿐이었다. 분위기는 내가 깨고 있잖아. 박정자의 말끝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며느리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게 누구 탓이야? 내가 너무 봐주니까 저렇게 제멋대로 구는 거야. 이수진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을 유지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을 수 있는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할머니가 지금 이 상황을 보신다면 인내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손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실 것이다. 식사를 마친 뒤 이수진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성북동 전원주택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값비싼 그릇들이 5일장의 메마른 현실과는 너무도 달랐다. 이 모든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수진뿐이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박정자의 날선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왔다. 거실에서는 박정자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며느리 말이야. 시장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있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남편 월급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그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 목소리에는 불만과 무시가 뒤섞여 있었다. 이수진은 접시를 씻는 손을 잠시 멈추고 그 말을 들었다. 그래도 시어머니로서 참고 있지. 애 하나 낳고 집에서 얌전히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니까. 박정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이수진은 수돗물 소리를 높여 그 말들을 차단하려 했지만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애를 낳는 것도 집에서 얌전히 있는 것도 모두 박정자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수진은 노트북을 켰다. 메일함에는 예상했던 초청장이 도착해 있었다. 국제 한복 갈라 VIP 다이애나리. 화면 속 글자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이수진은 화면을 오래 내려다보다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초청장을 출력해서 할머니의 낡은 바느질 상자 밑바닥으로 넣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장의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계약서 사본들, 해외 전시회 카탈로그들, 그리고 할머니의 원본 도안 사진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리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던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이수진은 바느질 상자를 다시 덮고 방 한쪽에 놓인 작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두 개의 얼굴이 비쳤다. 하나는 5일장에서 바늘을 잡는 평범한 며느리 이수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계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디자이너 다이애나리였다. 두 얼굴이 하나가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수선집을 열었다. 골목에는 아직 어스름이 남아 있었고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은 단골인 김씨 할머니였다. 어머, 벌써 문을 열었네. 일찍 왔는데 다행이야. 할머니는 낡은 조끼를 내밀며 말했다. 단추 좀 달아주려무나. 돌아가신 영감이 입던 건데 아들이 입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수진은 조끼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 정성껏 해드릴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수진은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다.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 모든 것이 비슷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치마 기장을 줄여달라는 아주머니, 교복 단추를 갈아달라는 학생 어머니, 커튼을 수선해 달라는 세대까지. 이수진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상담하고 작업했다.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진짜 실력을 발휘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수진은 잠시 바늘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해외에서 온 메시지들이 몇 개 더 와 있었다. 파리의 갤러리에서 보낸 전시 제안서, 뉴욕의 패션 위크 참가 요청서. 모든 것이 다이애나 리 앞으로 와 있었다. 이수진은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세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박정자의 지인인 최 여사였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수선집이구나. 정자 씨가 며느리가 바느질을 잘한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말투에는 호의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박정자가 보낸 정찰꾼 같은 느낌이었다. 이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최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한복 하나 수선하려고 왔는데 정말 잘할 수 있겠어? 이 옷 비싼 거거든. 이수진은 한복을 받아들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고급 한복이었지만 이수진에게는 전혀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성껏 해드릴게요. 이수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최 여사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하지만 이수진은 여전히 겸손한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했다. 실력을 드러내되 정체는 숨기는 미묘한 균형이 필요했다. 한복의 수선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던 이수진은
깜짝 놀랐다. 소매 안쪽에 수놓인 작은 꽃무늬가 할머니의 도안과 똑같았다. 정확히는 박정자가 훔쳐간 할머니의 작품이었다. 이수진은 애써 표정을 숨기며 말했다. 아름다운 자수네요. 어디서 만드신 한복인가요? 최 여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거 정자 씨 회사에서 만든 거야. 전통 도안을 재현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 꽤 유명한 회사잖아. 이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하게 유지했다. 그렇군요. 정말 섬세한 작업이네요. 그날 저녁 수선집 문을 닫으며 이수진은 오늘의 발견을 되새겼다. 박정자의 회사에서 할머니의 도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본 것이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더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수진은 할머니 집에 들렀다. 작은 마당에는 할머니가 기르시는 봉숭아 꽃이 피어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이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 손녀, 오늘은 얼굴이 좀 밝구나. 할머니는 이수진의 마음을 언제나 정확히 읽어내셨다. 박정자의 한복 디자이너 정기 모임이 열리는 날, 이수진은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박정자의 성북동 전원주택에서 서빙을 도왔다. 2층 전원주택의 넓은 거실은 화려한 꽃장식과 정교한 테이블 세팅으로 가득했다. 이수진은 트레이를 들고 1층 거실과 주방을 오가며 조용히 움직였다. 셔츠 소매에 묻은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박정자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이수진을 예의주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복업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야. 괜히 어설프게 굴어서 내 이미지 망치지 마. 경고하는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시선을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거실 벽면에는 박정자의 회사에서 제작한 한복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보이는 한복들은 모두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수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저 섬세한 자수 패턴들, 저 우아한 색감 배치들이 모두 할머니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거실 한쪽에는 해외 컬렉션 포스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금박 로고 아래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이애나리. 이수진은 그 앞을 지나가며 머릿속으로 이 집의 구조를 떠올렸다. 2층에 있는 박정자의 서재, 그 안에 있는 작은 금고, 그리고 박정자가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 속 열쇠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이수진은 서빙을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다. 박정자는 동료 디자이너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요즘 해외에서도 우리 전통 자수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섬세한 기법들을 재현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제 작품들이 인기가 높거든요. 다른 디자이너들이 부러워하며 감탄했다. 이수진은 트레이를 들고 서 있으면서 그 말을 들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기법이라고? 그건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발전시킨 것들이었다. 박정자는 그 모든 공로를 자신의 것인 양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을 유지했다. 도윤이 주방에서 이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너 괜찮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이수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남편도 모르는 자신의 진짜 정체, 그리고 곧 밝혀질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함께했다.
파티 중간에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다. 이수진은 트레이를 내려놓고 1층 테라스로 나가서 성북동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북한산의 실루엣이 보였고 동네의 조용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테라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수진은 생각했다.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삶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곧 올 것이다. 수진아. 도윤이 뒤에서 불렀다. 이수진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고생했어. 엄마가 좀 까칠해도 이해해줘. 도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일까지 시키는 건 좀. 도윤이 말을 잇지 못하자 이수진이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오늘 이 집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모두 소중한 정보가 되고 있었다. 모임이 재개되자 이수진은 다시 서빙을 시작했다.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대화를 들어보니 대부분이 박정자의 회사에 대한 칭찬이었다. 정말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잘 살렸어요. 이런 섬세한 자수는 어디서도 볼 수 없죠. 박 대표님의 안목이 정말 뛰어나세요. 모든 칭찬이 원래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수진은 와인을 따르면서 한 손님의 대화를 들었다. 다음 달에 국제 한복 갈라가 있다던데 우리나라 디자이너들도 많이 참가하나요? 다른 손님이 대답했다. 네, 특히 다이애나 리라는 디자이너가 주목받고 있어요. 해외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자신의 다른 이름이 이 자리에서 언급되다니. 하지만 아무도 서빙을 하고 있는 자신이 바로 그 다이애나 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곧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박정자는 모임을 마무리하며 동료들에게 말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업계가 더욱 발전하려면 전통 기법 연구에 더 힘써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공감하며 박수를 쳤다. 이수진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곧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모임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박정자가 이수진에게 말했다. 얘야, 설거지 다 끝나면 2층 서재도 정리해라. 오늘 손님들이 올라가서 구경하느라 어지러워졌어.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이것이야말로 기회였다. 2층 서재에 들어갈 명분이 생긴 것이다. 책장 뒤쪽까지 먼지 닦아주고 서류들도 정리해놔. 나중에 확인할 거야. 박정자가 덧붙였다. 이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2층 서재, 바로 그곳에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네, 꼼꼼히 정리할게요. 이수진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이수진은 잠시 멈춰섰다. 1층에서는 박정자와 도윤이 오늘 파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2층은 조용했다. 이수진은 천천히 서재 문을 열었다. 커다란 책장과 책상,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가 보였다. 이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청소를 시작했다. 책장에 먼지를 닦으면서도 눈은 계속 금고를 향해 있었다. 오래된 다이얼식 금고였다. 이수진은 박정자가 자주 사용하는 숫자들을 떠올려 보았다. 생일, 결혼기념일, 도윤의 생일까지. 어떤 숫자일까? 서재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이수진은 청소하는 척하며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지만 그 중에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종이가 보였다. 이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다. 금고 안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수진은 오늘의 성과를 생각해 보았다. 박정자의 회사가 할머니의 도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고 2층 서재의 구조도 파악했다. 그리고 금고의 위치까지 확인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된다. 1층으로 내려와 박정자에게 인사하며 이수진은 말했다. 정리 다 끝났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집에 가볼게요. 박정자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내일도 일 있으면 또 부를 테니까 전화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국제 한복 갈라 초청장을 다시 확인했다. 다이애나 리로서 받은 그 초청장과 곧 찾을 증거가 모든 것을 바꿀 열쇠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벗으며 이수진은 거울을 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서빙을 했던 자신과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곧 모든 역할놀이가 끝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며칠 뒤 친척 결혼식이 있었다. 강남구 신사동 예식장 로비는 꽃 냄새와 향수 냄새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이수진은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박정자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박정자의 관심은 이수진에게 있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를 찾고 있었다. 박정자는 친구들 앞에서 휴대폰을 돌려보며 웃었다. 우리 며느리 시장에서 바느질 좀 한다던데. 하여간 체면 떨어져. 이런 날은 얌전하게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친구들이 희죽 웃었다. 이수진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물컵을 천천히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식장 곳곳에서는 비슷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밖에서 일하려고 해. 집에서 남편이나 잘 뒷바라지하면 되는데 옛날 우리 때는 그런 게 미덕이었지. 이수진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자 손끝에 물방울이 맺혔다. 이수진은 천천히 손을 씻었다. 참는 것도 기술이다라며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두 눈이 낯설게 빛났다. 오늘 들은 말들 다 껍질처럼 벗겨낼 거야.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박정자는 더욱 신이 났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집에서 얌전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나가서 일한다고 해요. 다른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때는 시집 가면 집 지키는 게 미덕이었는데. 한 친척 어른이 이수진을 보며 말했다. 수진이는 요즘 뭐해? 박정자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뭘 하긴 뭘 해요. 시장에서 바느질질이나 하고 있어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러자 주변에서 아, 그래요? 요즘도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시큰둥한 반응들이 나왔다. 이수진은 그 모든 반응 속에서 무관심과 무시가 뒤섞인 시선들을 느꼈다. 이수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냉소했다. 저들이 무시하는 그 바느질 실력으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언젠가는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보여줄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모든 무시와 냉대를 기억해두겠다.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다가 이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엄마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강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운 듯 보였다. 괜찮아요. 이수진이 대답했다. 매번 이런 대우를 받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순간들이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곧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보여줄 날이 올 것이다. 피로연이 계속되는 동안 이수진은 한쪽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수진 자신처럼 말이다. 언젠가는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날이 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정자는 여전히 불만을 토했다. 오늘 친척들 앞에서 부끄러웠어. 다른 며느리들은 다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사는데 너만 유독 튀려고 해. 이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참았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낳을 생각해. 나이도 이제 적지 않잖아. 박정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려 한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그날 밤 이수진은 집으로 가지 않고 자양동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골목 안쪽 바람이 스며드는 작은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다. 할머니가 문을 열며 말했다. 왔구나. 고생 많았지? 할머니는 이수진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것 같았다. 수진은 할머니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받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나 곧 끝낼 거야. 할머니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수진이는 해낼 거야. 수진은 살짝 웃었다. 네, 준비는 다 끝났어요. 할머니는 수진에게 오래된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박정자와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도 가져가거라. 필요할 때가 올 거야. 할머니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할머니의 도안을 박정자가 가져간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당시 할머니는 박정자를 믿고 도안들을 맡겼지만 박정자는 그것을 자신의 것인 양 회사에 팔아넘겼던 것이다. 이수진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 왜 그때 문제 제기를 안 했어? 이수진이 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때는 증거가 부족했어. 그리고 힘도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있잖니. 할머니의 말에 이수진은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다. 상자 안에서 나온 서류들 중에는 당시 박정자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다. 도안을 잠시만 빌려달라. 회사에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도안들이 박정자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었던 것이다. 이수진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준비가 다 됐어. 국제 한복 갈라에서 모든 걸 밝힐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심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수선집을 열었다. 오늘은 특별히 준비할 일이 있었다. 국제 한복 갈라에서 입을 한복을 직접 만들기로 했던 것이다. 할머니의 전통 기법과 자신의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작품을 만들 계획이었다. 오전 내내 이수진은 한복 디자인에 몰두했다. 할머니에게서 받은 도안들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패턴을 그려나갔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한복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박정자였다. 수진아, 뭐하고 있어? 박정자는 수선집 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수진은 재빨리 디자인 스케치를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소 일이에요. 요즘 부쩍 바빠 보이던데. 혹시 다른 일이라도 하는 거야? 박정자의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이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수선 일이 많아져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박정자가 뭔가를 눈치챈 건 아닐까? 박정자는 한참 동안 수선집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암튼 이상한 일은 하지 마. 우리 집 체면 생각해서.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이수진은 박정자가 떠난 후에야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왔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이수진은 도윤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수진아, 너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시더라. 이수진은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일이 좀 많아져서 바쁠 뿐이에요. 하지만 도윤의 의심 어린 눈빛을 보며 이수진은 깨달았다.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든 준비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때였다. 박정자의 지인 최 여사가 다시 수선집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복을 수선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 여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이수진은 바늘을 내려놓고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네, 무슨 일이세요? 가슴 한편에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지난번에 맡긴 한복 말이에요. 집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최 여사가 말을 이었다. 제가 아는 디자이너의 작품과 수선 방식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수진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디자이너요? 다이애나 리라는 디자이너예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복 디자이너인데 수선해 주신 바느질 방식이 그분 스타일과 똑같더라고요. 최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그분께 배우신 적이 있나요? 이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할머니에게 배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자신의 독특한 바느질 기법이 발각된 것이다. 최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기법인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박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자야? 나 최 여사야. 내 며느리 얘기 좀 해야겠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 최 여사는 전화기 너머로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날 저녁 박정자가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너 어디니? 내가 지금 최 여사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무슨 얘기요? 이수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드디어 들킬 때가 온 것일까? 내 바느질 실력이 이상하다고 하더라. 보통 사람 수준이 아니라면서? 박정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야, 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시장에서만 일하고 있는 거 맞니? 이수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네, 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럼 왜 최 여사가 그런 말을 하겠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 박정자의 분노가 점점 커졌다. 당장 집에 와서 제대로 설명해. 우리 집 며느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 안 되거든. 그날 밤 도윤이 집에 들어오며 신발을 대충 벗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가 내 얘기를 듣고 싶대. 도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뭔 얘기? 이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도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수진아, 너 혹시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당황이 담겨 있었다. 왜? 이수진은 반문했다.
엄마가 말하는데 내 바느질 실력이 이상하다고. 보통 사람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다.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도윤은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수선집에서 평소와 같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경계하고 있었다. 박정자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오전 중에 단골 손님들이 몇 명 다녀갔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이수진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바늘을 움직이면서도 계속 문 쪽을 신경 쓰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박정자가 성북동 전원주택에서 급히 달려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수진 얘 어딨어? 박정자가 수선집 문을 열며 소리쳤다. 너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수진은 바늘을 내려놓고 박정자를 바라보았다.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데요. 평범하게? 최 여사가 내 솜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던데. 박정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말로 할머니한테만 배웠어? 네,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이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정자는 수선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도구들, 책상 위의 서류들, 모든 것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다른 일이요? 이수진은 태연하게 물었다. 최 여사가 내 바느질 실력이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 박정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런가요? 이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 바느질 어디서 배웠니?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박정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할머니가 그런 고급 기술까지 알았다고? 뭔가 이상해. 그때 수선집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도윤은 어머니와 아내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아들, 딱 잘 왔네. 박정자가 도윤을 보며 말했다. 내 아내한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도윤은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 여사가 내 아내 바느질 실력이 전문가급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할머니한테 배웠다는 거야. 박정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다. 수진이가 열심히 했겠죠. 도윤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실력이 나와? 박정자가 이수진을 째려보았다. 이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정말 할머니한테만 배웠어요. 박정자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박정자와 도윤이 나간 후 이수진은 깊은 숨을 쉬었다. 박정자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증거만 확보하면 모든 준비가 끝날 것이다. 저녁이 되어 수선집을 정리하면서 이수진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박정자가 의심하고 있는 만큼 더욱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명예와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이수진은 수선집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비 오는 새벽 이수진은 택시에서 내렸다. 박정자의 성북동 전원주택은 젖은 대리석 계단에 가로등 불빛을 비쳤다. 이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박정자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고급 헬스클럽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받고 그 후 12시까지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는 패턴을. 도윤은 오늘 대구 출장으로 집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수진은 박정자의 생활 패턴을 꼼꼼히 관찰해왔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의 약속들.
특히 화요일은 박정자가 가장 오래 집을 비우는 날이었다. 오늘이 바로 그 화요일이었다. 오전 9시 50분, 이수진은 집 근처 카페에서 박정자의 외출을 확인했다. 검은색 수입차가 집 앞에서 출발하는 것을 본 후 10분 정도 더 기다렸다. 혹시 뭔가 깜빡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집에 접근하기 전 이수진은 주변을 살펴보았다. 가정부 아주머니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만 온다고 들었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문제였다. 이수진은 집 뒤쪽으로 돌아갔다. 박정자가 가끔 정원 가꾸기가 취미라고 자랑하던 뒷마당이 있었다. 다행히 뒷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었다.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확인해 보니 잠겨 있지 않았다. 박정자가 정원 일을 할 때 편의를 위해 열어둔 것 같았다. 뒷마당을 통해 집으로 접근한 이수진은 베란다 문을 시도해 보았다. 역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베란다 옆 작은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환기를 위해 열어둔 것 같았다. 이수진은 그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고요했다. 이수진은 신발을 벗고 양말 발로 조용히 움직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서재 문을 열자 책장과 책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가 보였다. 이수진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다이얼을 돌리기 전에 잠시 손을 멈췄다. 이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첫 번째 시도는 박정자의 생일이었다. 524. 틀렸다. 두 번째는 결혼기념일. 1015. 역시 틀렸다. 세 번째로 도윤의 생일을 입력했다. 318. 찰칵. 금고 문이 열렸다. 이수진은 깊은 숨을 쉬며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수진은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다. 계약서, 할머니의 도안 사진들, 그리고 이전 양도 사용료가 적힌 문서들까지. 최말자의 전통 자수 도안 일체를 박정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있었다. 이수진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할머니의 서명이 평소와 달랐다. 할머니는 항상 말자의 마지막 획을 길게 빼서 쓰시는데 이 서명에는 그런 특징이 없었다. 이것은 위조된 서명이었다. 또 다른 서류에서는 박정자가 할머니를 속인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 잠시 회사에 보여주기 위해 빌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영구히 가져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실 때를 틈타 더 많은 도안들을 몰래 가져갔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정자의 개인 메모였다. 최말자 노인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도안 활용 범위 확대 계획, 증거 인멸 방법 등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도용이었다. 이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촬영했다. 위조된 서명, 도용 계획서, 할머니를 속인 과정이 담긴 메모까지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특히 박정자의 손글씨로 된 메모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확실히 증거로 남겼다.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이수진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박정자가 뭔가를 깜빡하고 돌아온 것일까? 이수진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금고를 잠갔다. 하지만 차 소리는 이웃집 것이었다. 안도의 숨을 쉬며 이수진은 마지막 확인을 했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에 정확히 놓여 있는지 확인한 후 이수진은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주변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혹시 박정자가 돌아오는 소리는 없는지. 1층에 도착한 이수진은 들어올 때와 같은 경로로 집을 나갔다. 베란다 옆 작은 창문을 통해 나가고 뒷마당 문을 지나 거리로 나왔다. 모든 과정이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안전한 거리까지 이동한 후 이수진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촬영되어 있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생겼다. 이수진은 곧바로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다. 할머니, 다 준비됐어요. 이수진은 휴대폰 화면을 할머니께 보여드렸다. 서류들의 사진이 하나씩 넘어갔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자세히 보셨다. 이제야 때가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한이 풀리는 듯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이수진이 말했다. 할머니는 이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자꾸나.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할머니가 평생 정성으로 만든 도안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을 거야. 이수진이 말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는 거지.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내가 해낸 일이야. 자랑스럽다. 이수진은 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가 처음 바느질을 가르쳐 주던 날 첫 번째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할머니의 도안을 보며 꿈을 키워나가던 시절들. 모든 기억이 생생했다. 할머니의 도안들이 다시 세상에 나갈 거야. 이번에는 진짜 주인의 이름으로. 이수진이 말했다. 오후에 수선집으로 돌아온 이수진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한복을 꺼냈다. 할머니의 전통 기법과 자신의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작품이었다. 저고리의 섬세한 자수는 할머니의 진짜 도안을 재해석한 것이었고, 치마의 우아한 실루엣은 이수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었다. 한복을 입어보며 이수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 개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수진도 다이애나 리도 모두 진짜 자신이었다. 내일이면 세상이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저녁에 도윤이 출장에서 돌아와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오늘 뭐 했어? 그냥 평소처럼 일했어. 이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외출하셨나 봐. 집에 전화해도 안 받으시더라. 도윤이 말했다. 그랬구나. 이수진은 덤덤하게 응답했다. 그런데 왠지 내가 요즘 달라 보여. 뭔가 큰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도윤아,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무슨 일? 도윤이 궁금해했다. 내일 되면 알게 될 거야. 이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자 이수진은 국제 한복 갈라 초청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이애나 리로서 받은 그 초청장이 내일 모든 것을 바꿀 열쇠가 될 것이다. 할머니의 명예도 자신의 진짜 이름도 모두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국제 한복 패션쇼 개막일. 코엑스 전시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과 패션 관계자들이 모여든 이 자리는 한복의 세계화를 알리는 중요한 무대였다. 이수진은 무대 뒤 커튼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할머니를 위해서. VIP석 첫 줄에는 박정자가 앉아 있었다. 진주 귀걸이가 조명에 반짝이며 흔들렸고 값비싼 한복을 입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다이애나 리라는 디자이너, 해외에서 꽤 유명하다더라. 우리 회사도 언젠가 콜라보를 해볼까 생각 중이야. 박정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도윤은 옆자리에서 프로그램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엄마, 곧 시작하나 봐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수진이 어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관객석 뒤쪽에는 할머니 최말자가 조용히 앉아 계셨다. 이수진이 미리 모셔온 것이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꼭 지켜봐 주세요. 이수진이 어제 할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라고 하셨다. 조명이 서서히 켜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통과 현대를 아름답게 결합한 작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 다이애나 리를 소개합니다. 커튼이 열리고 이수진이 걸어 나왔다. 두 손을 곧게 모은 채 고개를 살짝 들어 관객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분하지만 깊고 단단했다. 오늘 입은 한복은 특별했다. 할머니의 원본 도안을 그대로 재현한 자수가 저고리와 치마 전체에 정교하게 놓여 있었다. 관객들이 감탄의 탄성을 내뱉었다. 박정자는 처음에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역시 해외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는 다르네. VIP석에서는 무대 조명이 너무 밝아서 디자이너의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다만 우아한 자태와 아름다운 한복에만 감탄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수진이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받았다. 전시장이 조용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애나 리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이수진은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린 후 계속 말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한복에 얽힌 이야기를요. 관객들이 이수진의 한복을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정교한 자수와 섬세한 색감이 무대 조명 아래에서 더욱 빛났다. 이 아름다운 자수, 이 섬세한 패턴들. 사실 이 모든 것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다. 박정자도 호기심을 갖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일까? 제 본명은 이수진입니다. 이수진이 잠시 멈췄다. 관객석이 술렁였다. 박정자는 그제서야 무대 위의 사람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조명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자 박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설마 저 계집애가? 그리고 이 작품들의 진짜 창작자는 제가 아닙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려 퍼졌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다. 진짜 창작자는 제 할머니 최말자님입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다. 할머니께서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발전시켜 오신 전통 자수 기법들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모든 작품의 뿌리입니다. 한 관객이 소리쳤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나요? 이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작품들이 도둑맞았기 때문입니다. 전시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수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누군가가 할머니를 속이고 이 도안들을 가져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서명을 위조하면서까지요. 박정자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 이게 뭔 소리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제야 무대 위의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 이수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수진은 박정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정자 씨입니다. 전시장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박정자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고 관객들은 놀라며 웅성거렸다. 거짓말이야. 박정자가 소리쳤다. 인연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일어났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이수진은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정자 씨가 직접 작성한 도용 계획서,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할머니를 속인 과정이 담긴 개인 메모까지요. 도윤은 충격에 빠져 어머니와 이수진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박정자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니야. 저것들은 조작된 거라고.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그렇다면 박정자 대표님은 어떻게 갑자기 전통자수 기법에 능통하게 되신 건가요? 과거 인터뷰에서는 전통 기법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요. 박정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건 이수진이 관객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일어나 주세요.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향했다. 할머니 최말자가 천천히 일어나셨다. 작지만 당당한 모습이었다. 여러분,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저 사람이 내 도안을 가져간 게 맞습니다. 회사에 보여주기만 한다고 하더니 그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관객들이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할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앞으로는 정당한 주인의 이름으로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수가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이수진과 할머니에게 경의를 표했다. 박정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공세를 받았다.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지만 박정자는 답변을 피하며 경호원들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수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께 달려갔다. 할머니, 드디어 해냈어요. 수진아, 내 덕분에 내 한이 다 풀렸다. 미안하고 고마워. 할머니가 이수진을 꼭 안으며 말했다. 도윤도 다가와 말했다. 수진아, 나 정말 바보였어. 내가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나도 숨기고 있었는걸. 그날 밤, 이 사건은 모든 뉴스의 톱을 장식했다. 용기 있는 진실 고백, 전통 도안 도용 사건, 그리고 할머니의 명예 회복까지. 이수진과 할머니의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졌다. 행사가 끝난 후 전시장 복도는 여전히 뜨거웠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든 채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고 온라인 실시간 댓글이 여기저기서 울렸다. 박정자는 VIP석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박수와 환호가 아직 귀에 울렸다. 손끝이 떨려 진주 귀걸이가 흔들렸다. 기자들이 박정자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도용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께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회사 운영에 차질은 없을까요? 하지만 박정자는 대답 대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일어났다. 댓글 좀 봐. 완전 난리 났어. 한 관객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온라인에는 이미 관련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다. 박정자 도용 사건, 숨겨진 디자이너의 정체, 할머니의 복수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차지했다. 이수진은 무대 뒤 커튼 옆에서 깊은 숨을 쉬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놓아진 기분이었다.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수진은 정중히 거절했다.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할머니 최말자는 관객석에서 천천히 일어나셨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인사를 드렸다. 정말 대단하세요.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편에 서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이수진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며칠 뒤 5일장 재래시장의 낡은 수선집이 전시공간으로 바뀌었다. 이수진은 할머니와 함께 그곳을 새롭게 꾸몄다. 오래된 재봉틀과 할머니의 자수틀이 유리 진열장 안에 정성스럽게 놓였다. 벽에는 할머니가 직접 그린 도안들과 이수진이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나란히 걸렸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며 감탄했다. TV에서 봤어요. 손끝이 정말 다르더라. 할머니 작품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주인을 찾았네요. 이수진은 입구에서 그들을 맞으며 말했다. 천천히 보세요. 이건 옷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전시공간 한쪽에는 최말자 전통자수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렸다. 이수진은 할머니의 이름을 걸고 정식으로 전통 기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공간을 만들었다. 젊은 디자이너들과 학생들이 찾아와 할머니에게 직접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이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수진아.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 할머니는 연구소를 둘러보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내가 이어갈 거니까 할머니는 걱정 없어. 박정자의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도용 사건을 다뤘고 박정자는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도윤은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이수진을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도윤이 전시공간에서 이수진을 만나며 말했다. 알고 있어. 이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 지금은 할머니와 이 일에 집중하고 싶어. 시간이 필요해.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유리창 너머로 멀찍이 박정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박정자는 전시공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오지 못한 채 돌아섰다. 이수진은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용서는 내가 선택할 문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두자. 한 달 후 이수진은 정식으로 최말자의 손녀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다이애나 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해외 패션계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여러 갤러리와 패션하우스에서 전시 제안이 들어왔다. 할머니, 파리에서 전시하자고 해요. 이수진이 할머니께 제안서를 보여드렸다. 그래, 할머니도 같이 가는 거야? 할머니가 웃으시며 물었다. 당연하죠. 이제는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주인공은 내가 되는 거야. 할머니는 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이수진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다. 숨겨진 장인, 최말자라는 제목의 다큐는 전국적으로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할머니의 삶과 전통 기법, 그리고 이수진의 용기 있는 고백까지 모든 과정이 담겼다. 시장의 리듬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단순히 옷을 수선하러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통 기법을 배우러 왔다. 이수진은 할머니와 함께 정기적으로 수업을 열었다. 바느질은 마음을 담는 일이라던 할머니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어느 저녁 이수진은 할머니와 함께 연구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시장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진아, 후회하지 않지? 할머니가 물으셨다. 후회요? 뭐요?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한 건 말이야.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었는데. 이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자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하지만 연구소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이수진과 할머니는 내일 있을 수업을 위해 도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전통과 이수진의 현대적 감각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이수진이 도안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지.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불어왔다. 5일장 재래시장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실을 되찾은 두 사람이 있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자신들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해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